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분들은 모르는 사람 둘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이 마주치고 있으면 누가 하나 눈을 깔아줘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가까운 곳에 가면 태백이라는 곳이 있죠. 네. 태백에 제가 농협 장수대학에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갔는데 두 분이서 친구인가 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웃기는 이야기를 박수를 치고 막 박수 치고 웃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 옆에 계신 분들은 박수를 잘 안 치고 이러더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얼마 전에 초대했다가 다시 갔어요. 그런데 박수를 많이 치신 분이 그분은 오셔서 또 박수 치는데 옆에 친구가 안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친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니까 요양병원 갔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동이 없다. 이게 안동 IC에서 내려서 한참을 들었죠? 안동에 처음 오신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출세하신 거예요. 안동에 오면 정말 볼 것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고 그렇죠? 안동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음식 중에? 네? 혹시 앞에 강의 중에 그런 건 없었는가? 누가 물으면 한 사람 대답하자 이런 거. 강고등어가 유명하죠? 네. 안동 소주도 유명하고. 네. 강고등어가 왜 유명해요? 안동이? 왜 강고등어가 유명해요? 고기가 잡히는 것도 아닌데. 예?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선물하는데 아시나요? 뭐요? 왜 강고등어가 유명해요? 예. 이분은 지금 손을 번쩍 게 하고 하품만 하고 떨어져 딱 걸렸어. 아니 손을 번쩍 두 손을 들길래 내가 우리 기지개 안동에는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안동이 강고등어가 유명하고 여기 바로 올라가면 영주가 있는데 영주는 문어가 또 유명해요. 왜 그럴까요? 바닷가가 아닌데. 네, 선생님. 네, 왜 유명할까요? 네.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거의 반을 맞추셨어요. 네. 저렇게 강사가 뭘 물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지금 신랑을 안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답이 없다. 다음 생에도 지금 신랑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요. 네. 왜 안동이 유명하냐면요. 모든 음식이나 식품이나 어류나 고기나 가장 좋은 건 어디 갔어요? 한양에. 임금 있는 곳에 가잖아요. 올라간다고. 그러면 생물을 잡아서 지금은 물차도 있고 냉동차도 있고 살아서 가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물을 잡아서 한양까지 올라가는데 그대로 가면 상해버려, 부패해버려. 안동까지 오면 얘가 시름시름 갔다가 어느 정도 맛이 가거든. 그럼 여기서 영을 친다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주는 왜 문어가 유명한지 아죠? 문어는 조금 더 살아요. 이놈은 조금 더 살아. 항아리에 담아서 하는데 영주 정도 가면 얘가 맛이 슬슬 가기 시작해. 그러면 거기서 삶아서 올려보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 간절하니까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간절하니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간절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꿈이 간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이라고.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나는 솔직히 여기 담당자가 처음에 전화 와가지고 이야기 할머니라고 지난 차수에 왔었거든요. 왔는데 이야기 할머니라고 해가지고 난 할머니도 올 줄 알았어. 여기 보니까 내보다 어린 것들도 있고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사기야 사기. 오면서 나는 오는데 한참을 들어오잖아요. 오다 보니까 아카시아꽃도 피었고 이팝나무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장미도 흐드러지게 피었어. 야 꽃이 참 이쁘다. 안동은 너무 꽃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 꽃은 꽃도 아니야. 여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저녁 식사 하셨어요? 네. 뭐 드셨을까? 맛있는 거?
집 나오면 다 맞췄어.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어? 이 뒤쪽이 어디 양봉합니까?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예요? 남이 해주는 밥. 그렇죠? 남이 해주는 밥. 음식이 가장 제가 50년을 살아보니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는 배고플 때예요. 배고플 때. 제가 대한민국은 지금은 이 배가 고프진 않아요. 뭐가 고프냐? 가슴이 고프고 마음이 고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배는 채운다니까. 배는 채워. 어디 가든지 부지런히만 배는 채우는데 마음은 못 채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성장 동력은 결국 아이들의 유아들이야. 걔들의 꿈과 마음과 희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이 할머니들 뿐이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보통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1월 1일날 해가 뜨면 미친 듯이 해를 보러 갑니다. 바닷가로 산 위로 그리고 몇 시간을 동해로 날아가서 가고 어떤 인간들은 요번에 보니까 그 어몽길 그 선생님은 히말라야에 갔더라고. 그 해를 보겠다고. 그 해를 보겠다고 거길 갔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1월 1일날 뜨는 해하고 1월 2일날 뜨는 해하고 12월 31일날 뜨는 해하고 다른 데가 같습니까? 뭐가 달라? 똑같아. 사실 보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 1월 1일날 보니까 밴드고 카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일출이 동해 일출이다, 서해 일출이다, 강릉의 일출이다, 제주도 일출이다.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 전날 제아의 독수리를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3시에 끝났어. 다 추고 나니까 그래도 해를 보고 싶으니 아침 일찍 시기를 맞춰놨어요. 그날 7시 13분인가 동네 뜨더라고. 그래서 시계를 6시 반에 맞춰놨는데 계속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버렸어요. 못 봤어. 배가 막 들어오는 거야.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전 2019년도에 여름에 코타키나발루 석양이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코타키나발루에서 찍은 일출 사진 하나 있거든. 그거를 올렸어요. 얘들이 그걸 보고 환장을 하는 거야. 어디야? 이러더라고. 코타키나발루야 이러니까 너는 역시 국제적으로 노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2학년 외제가 좋다가지고 여러분 외제 괜찮잖아요. 우리 마음하고 외제 얼마 좋은지 아세요? 전부 외제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니까 소원을 들고 하나가 5천가 있었는데 내가 상구가 고맙다. 역시 세계적으로 놀아야 돼. 나 해를 보고 기도할 거야. 4월달에 전화 왔어요. 그 해를 보고 기도했는데 여자친구 생겼다고. 2019년도 8월 10일 코타키나발루에 태양을 보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12월 31일 날 뜨는 해나 1월 2일 뜨는 해나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뜨는 시간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왜 1월 1일 날 뜨는 해에다가 유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신랑은 제발 집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래요. 왜 그러냐고. 1월 1일 날 뜨는 해에다가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두면 가치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면 인생을 살아볼 만하다고. 여러분들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 더하기가 4가 되는 이유가 네? 아니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궁금해서 우리 다 같이 웃자고. 뭐라고?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이유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이유를 역시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모릅니다 여기는 지금. 2 더하기 2는 그렇죠. 두 개 4가 이쪽에는 2 더하기 2는 뭡니까 모르니까 덧니 이런 나와야 들어.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이유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4가 된대요.
그리고 5 빼기 3은 2가 되는 이유는 5해도 3번만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대요. 4 더하기 4가 8이 되는 이유는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팔한 인생을 살아간대요. 그런데 그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8월 15일 8월 달에 뜨는 둥근해 있죠? 그 음력으로 며칠 날 떠요? 여러분들은 15일이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의미를 읽으면 가치가 생기고 가치가 있으면 인생을 살아볼 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것이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의미.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동명이 따지는 분 있어요. 집이 어디예요? 페레킹이 뭐예요 혹시? 페레킹이 뭐예요 혹시? 따지신 분? 네? 여러분들 A형 조심하세요. 완전 뒤끝 작년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짜 발음이 안 됩니다. 살짝 발음이 안 돼요. 지금도 제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 미국에서 안 태어나기 천만다행이에요. 영어를 못합니다 제가. 어짜가 되면은 또 안 되면 돼요. 여기 다 알아듣는 자기만 못 알아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A형 있죠? 저분들 절대 돈 빌리면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만약에 싫은 소리 하면 집에 가서 도화지 펴놓고 분신사바 완전 정말 깨끗한. 여기 보시니까 자 여러분들 혈액형마다 좀 다른데 반응이 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B형. B형이 일부러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눈 내리시고 O형이 많으시네. 어머, 네. A형. 짧게 A형. 한글로 딱 A형 듣고 AB형. AB형 내리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혈액형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뭐 아래 있는데 만나기 안 있어요. 있는데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만나기 힘든데 우리 혈액형은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오늘 마지막 차수죠. 우리 15기 우리 이야기 할머니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날 때는 B형, O형, A형, AB형을 타고 태어났지만 제가 지금부터 어디 가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혈액형 동일합니다. 굉장히 미인형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기는 박수 안 칩니다. 왜? 처음 들어봤거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사형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형이다? 미안. 옆 사람 보고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너보다 이뻐서. 왜? 이쁜 것들은 사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과해야 된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손을 딱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보다 예뻐서 앞으로 잘할게요. 누나도 잘하세요. 왜냐? 내가 조금 가지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 안동에 오셨잖아요.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안동이요. 관광도시죠? 대한민국에 천만 관광객이 오는 도시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요. 몇 군데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천만 관광객이 온다. 강릉, 여수 통영 쪽에 천만 관광객. 그리고 안동입니다. 왜 안동이냐? 안동은 불과 2017년도, 2016년에는 500만, 600만밖에 안 왔는데 여기서 어떤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안동에서 지금 1000만을 넘겼어요. 누가 넘겼느냐? 관광지는 그대로예요. 숙박업소도 그대로고 사실은 여기 있는 관광지 안동댐, 이게 부산서원 몇 군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안동이 갑자기 관광지 내륙 속에 있는데 왜 많이 늘어나느냐? 안동에서는 스마일 안동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사람이 웃음이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왜? 웃으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인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는다는 것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기가 있다는 것은 영감을 바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웃어야 되는 거야. 무슨 동조를 하나 이런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소는 상대에게 마음을 얻는 가장 큰
무기다. 무기다. 사람의 마음속은요, 어떻게 열리냐면 밖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린대요. 사람의 마음은 안에서 당겨줘야, 그래야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시잖아요. 소중해서 근심을 푸는 손은 해우소예요. 한자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우소가 뭐냐, 그런 소리, 암소냐, 숙소냐, 이거죠. 뭐야, 그런 소가 있었어? 절에 가면 근심을 푸는 소, 해우소.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은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해우소, 근심을 푸는 소는 해우소. 그리고 상대에게 힘이 되는 소가 있어요. 더군다나 남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거든. 당신은 이런 소야. 편합니다. 좋소, 있소, 얼소 해주세요. 네, 어차피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네. 그리고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소는 무슨 소다? 미소다. 미소면, 미소라는 놈이 하면 뒤에 하나 졸졸 따라오는 소가 있어요. 당기소예요. 상자의 마음을 당길 수 있는 소가 따라온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굴을 펴지만 내가 가는 것은 정말 소를 공짜로 하나 얻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무슨 돌을 깨우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어야 돼요, 안 웃어야 돼요? 네. 웃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좀 달라. 사람들이 타고난 성향들이 좀 다르거든. B형 저좀 들어보세요. 보세요. B형은 모이면 집단적으로 모여있어요. 한무리를 그래. 한무리를. 자, B형은요,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저렇게 앞쪽, 계단 쪽 앞쪽에 모여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분들은 강의를 듣다가도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묻잖아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똥 누러 있어요. 병이 없어요. 굉장히 자존감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B형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자성어로 절세미녀라고 불러줍니다. 보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근데 확인하지 마세요. 갑자기 뒤돌아보지 마세요. 절세미녀 아시죠? 절에 새들어 사는 미친 사람이 많아요. 완전히 B형은 영어 단어, B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제일 앞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뭘까요, 이게? 그렇죠. B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쟤들은. 되게 아름다운 친구들이에요. 쉽게 근접할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친구. 그러니까 B형은 여러분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저거 B형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 보세요. O형은 영어 앞글자 뭘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여기 지금 오케이 한 사람은 첫 번째 신랑이 딱 만났을 때, 지금 신랑 만났을 때, 여보, 우리 좌우 갑시다.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땡큐 유, 땡큐 유! 나는 당신만 믿어, 오케이! 네. O형은 영어 오리지널의 단어예요. 오예요. 이분들은 되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아시죠? 네.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오리지널. 이렇게 웃겨도 여기는 웃지 않고.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유머예요. 아시죠? 네. 여러분들 오리지널과 가리지널 차이점 아시죠? 아시죠? 오리지널과 가리지널. 몰라요? 네. 대체 어떤 걸 알고 계세요? 자기야 우리 작업 가까이 오케이 이거 말고 몰라요? 가방 아시죠? 여성분 가방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 오면 빛이 나요. 오리지널 가리지널. 네. 오리지널을 비 오면 어떻게 한다? 가슴이 왜 안 걷겨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리지널 머리. 대가리! 오리지널을 가슴에 안 굽히죠? 왜 안 굽히는지 아세요? 비가 오니까 이게 뽕이 많이 들어가는 토시 나니까 뽕을 가리려고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지나는 자신 있다니까 대가리 딱 쏘고 간다. 그러니까 가리지나니 완전히 완벽한 거예요. 우리 오형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오형들은 박수를 칠 때도 스스로 잘 안 칩니다. B형 치는 거 보고 따라 칩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버스 타고 오셨죠? 네. 버스 타고 휴게소 화장실 갔잖아요. 네. B형들 얘들 가방 주면 화장실 앞에 기다려요. 얘들은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리고 상대를 받쳐주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현모양처 스타일이에요. 옛날 O형들은 장래 지금은 그런 꿈은 없습니다. 미친놈이죠 그게. 요새 누가 현모양처 그런 건 없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남자가 뭐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이럴 때 그럴 때 막 꿈이었을 때는 여성분들이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저 선생님 현모양처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했다고 옛날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상대를 받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형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현모양처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죠? 현재 엉덩이 모양이 양쪽 다 처지냐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B형들은 상대에 대해서 경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드디어 자기 왔습니다. A형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저런 변이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안 웃어요. 집에 밖에 들어가서 어머 P가 A급이에요. 등급으로 따지면 P가 A급이라니까. 굉장히 비싼 A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분들은 P가 A급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박수 한쪽 파에 가서 박수 치고 절대 이분들한테 뭐가 욕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탈이 옵니다. 분명히 다른 분들은 아닌데 강의 끝나면 뭐 평점도 적으세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강선생 다음에 기회가 또 보는 이렇게 적는 분들이 많은데 꼭 적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아가 재수없게 생겼어요. 대가리 빠마를 어디서 했는지 A형 이게 P가 굉장히 A급이고 그리고 조용조용해요. 다른 분들 B형, O형, A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A형은 사자성으로 굉장히 조신하다. 옛날에 따지면 내간자라 그래. 차 내간자. 소리 없이 강하다. 요조중령. 그런 성향들이 많습니다. 저분 빼고요. 요조중령 아시죠? 요조중령은 뭐예요? 요광을 조준하여 숙변을 제거하는 여자를 한 근에 쫙하게. AB형 손 들어보세요. AB형 박수 한번 주세요. AB형 만나기 힘들어요. P가 A급인데다가 뷰티풀하잖아요. 다시 AB형 또라이입니다. 세상은 또라이들이 들어가요. 저분들은 뭐냐면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저녁에 수업 또 있나? 몰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좀 이따 가라면 가요. 그러고 나가면서 간식은 안 주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창의적. 하지만 우리 혈액형은 처음부터 뭐냐? 타고난 거잖아요. 그죠? 혈액형 타고났죠? 근데 팔자는 우리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 사주 팔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사주, 결혼할 사주 보신 분들 보세요. 결혼할 사주 보신 분. 결혼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그때 내가. 나 진짜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마누라한테 백화점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카드 하나 주고 쇼핑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쇼핑을 많이 해왔더라고. 자랑을 쓰라는데 이렇게 원피스가 좀 검은색을 가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자기야 원피스 있잖아요 90% 이거 완전히 신상인데 90% 내가 딱 보니까 배가 너무 나아 보여가지고 왜 그런 걸 샀냐 이랬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마누라가 저를 보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고르는 재주가 없으니까 너 같은 걸 골랐지. 지가 고르는 재주가 있었으면 뭐
그래도 결혼할 때 4주 봐요. 그죠? 4주 단자도 보내고, 단자도 보내고. 네, 저도 이제 큰 놈이 지금 29이에요. 네, 큰 놈은 딸내미고 밑에 놈은 기즈반데 네, 결혼을 조금 일찍 하면 4주에 결혼을 조금 일찍 하면 잘 산다고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10시 반에 했어요. 오후 전에 다 끝냈어요. 패배까지. 일찍 결혼했어요. 네, 첫 타입으로. 그런데 선생님 혈액격이 뭐예요? 아니 선생님은 한 박자가 늦어가지고 남들이 먹고 난 다음에 멘트를 치려고 그때 웃으셔가지고 하신 분이 세상. 그래가지고는 10시 반에 결혼을 다 끝냈어요. 잘 산다고. 잘 살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4주는 말씀드리자면 4주는 믿을 게 별로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동네 형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좀 한량이고 좀 망나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경수가 늘 속이 4주에는 정말 잘 산다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형님이 집에 거는 안 쳐다보고 밖에 것만 쳐다보고 집에 공장은 안 들고 밖에 공장만 계속 걸고 이 바람기야 띠가 그런 분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같은 당장 이혼하면 돼. 그 당시에는 이게 이혼하면 뭐가 이 꼬리표가 무슨 좋은 것처럼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지나 안 내리고 결국 철학관에 가서 뭘 적어요? 부적. 맞죠? 철학관에 가서 부적 적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적었어요. 부적은 제발 여기 기운 좀 빼는 거를 힘 좀 보세요. 기운 좀 빼는 거를 부적 써달라. 밖에 나가서 너무 씨를 많이 들고 다니니까 제발 좀 기운을 좀 빼는 걸 써달라. 그러니까 알겠어. 그 철학 돈을 많이 주고 썼어. 그래가지고 부적을 써가지고 어디 넣냐면 베개 밑에 고개 곁들이는 사람 넣어봤어. 베개 밑에 넣고 어디 넣어야 되면 속옷에. 지금은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 없죠. 우리 불과 30년 40년에는 고무줄 팬티였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고무줄 팬티였습니다. 제일 집 나오면서 쌍방울 나왔을 때 다 고무줄 팬티였고 이 듣다가 트라이 이러면서 다 밴드로 달라진 거야. 그전에는 고무줄 팬티였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공간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형수가 그것을 이렇게 접어서 넣어가지고 표시한다게 잘 코팅까지 해가지고 잘 꾸몄어. 그래서 신랑 그거 메고 나가라고. 야, 그래도 이 부적이 정말 영 믿지 못할 건 아닌 것 같아. 형이 그 팬티를 입는 순간 지금보다 3배나 바람을 더 피우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주로 안 맞는 거지. 우리 옆 동네는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30대 남편이 사고로 먼저 돌아가셨는데 혼자 아이를 잘 키웠어요. 아들 잘 키웠어. 그래가지고 공무원인데 7급 공무원이 됐다. 그럼 잘한 거잖아. 살짝 더하기 전이잖아. 그랬어. 그런데 이게 어릴 때부터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옆 동네에 자기하고 서로 이렇게 교감있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때는 서로 합치고 이런 거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집에는 또 예쁜 딸이 하나 있어. 그래서 우리 오빠 우리 나중에 애들 크면 애들 결혼시키시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 그 주수도 괜찮고 애도 잘 자랐으니까.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가서 그 부모 둘이 가구하고 호랑이하고 둘이 이쪽 집은 여자가 만나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둘이 날짜도 잡고 예시장도 잡았어요. 그래서 예시장 잡으니 아들 내려오면 지금은 상상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40년 50년 부모님이 해! 이러면 솔직히 여기 중에 남편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들어간 분도 있어요. 그래요? 이런 분들은 남자를 많이 만나서 확률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부모가 정해준 대로 그렇게 서로 날짜를 좀 맞춘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부부가 가구하고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우리 애들 결혼시켜서 애들 잘 모습 보자. 그게 우리 삶이 참 잘 살아준다.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잡고 얘기 잡고 잡았다니까. 소문이 다 났어. 바닥에.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내려왔는데 아들이 오면 이야기해요. 우리 언제쯤 결혼할 거다. 이제 알지? 그 얼굴을 아니까. 알지? 미자하고 결혼할 거다. 이러니까 그전에 반감이 없었던 애예요. 엄마한테 한 번도 반감이 없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괜찮고 하니. 그러니까 다 왔는데 이놈이 집에 올 때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네. 대학교 때 만나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왔는데 그냥 데리고 오면 괜찮은데 얘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데리고 와서 어떻게 좀 떼놓을 수 있는데 이 도시락까지 싸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쩔 수 없으니까 사주를 보러 왔어요. 사주를 보러 갔는데 그 철학관에서 그러는 거야. 미리 엄마가 돈을 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지금 애기 된 이 처자하고 결혼시키면 아들이 3년 안에 반명을 한다. 철학이 사주가 그래 나온 거야. 그럼 엄마가 이 아들 결혼시킬 수 있었어요. 머리에 띠를 묶고는 바로 밖에 놓았어요. 알아놓고는 나 절대로 내 눈에 헛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너 결혼 못 시킨다. 내가 어떻게 자식이 먼저 주는 걸 보냐? 못 시킨다. 그럼 여러분들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를 버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엄마 죽는데 어차피 엄마는 뭐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나만 살면 되지. 그런데 이치상으로 3년 만에 좀더 사주에 나왔는데 엄마가 그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너 내 눈에 헛 들어가기 전에 절대 결혼 못 시킨다. 이 아는 놓으면 내가 키울게. 얘는 보내. 애는 놓으면 내가 키울게.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들 이 여자를 갖고 손을 잡고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3년 지금 62세인데 잘 살아요. 아직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동네에다 결혼을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 시작에 다 잡아서 성금으로 돈도 줬는데 골치 아프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 엄마 우리 만나가지고 둘은 안 되니까 우리 둘이라도 같이 삽시다 이래가지고 둘이 살아. 그게 팔 잡힌 거야. 여러분들 아시지만 왜 팔 잡힌다 그런 줄 아세요? 왜 팔 잡힌다 그래요? 사주는 타고났지만 왜 팔 잡힌다 그래요? 대체 여기서는 무슨 수업을 해요? 팔자는 한자, 팔자가 이렇게 한쪽이 쭉 뻗었고요. 한쪽이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편다 그래요. 펴면 팔자가 펴진다 그래요. 우리한테 팔자 주름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걸 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웃으면 팔자가 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팔자주름이 뭐 리포트로 당겨가지고 이게 와이어로 막 당기고 이러잖아요. 당기지 말고 내가 스스로 팔자를 펴는 것은 잘 웃으면 내 인생 팔자 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 그럼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하세요. 미안하다 예뻐서. 웃어야 되는 거 맞죠? 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15개 3차수인가요? 4차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두 번째 오니까 그래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짝꿍은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만나시는 분도 있고 밤에도 처음 만나시는 분도 있죠? 네. 이게 기적적인 만남일까요? 일상적인 만남일까요? 기적적인 만남. 여러분들이 벼락에 맞을 확률은 600만 분의 1이에요. 벼락에 맞을 확률은 600만 분의 1.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900만 분의 1이에요. 900만 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집에 가니까 말하면 어머 자기는 내 인생이 로또야 이러더라고. 완전히 대박이지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로또도 당첨되려면 900만 분의 1.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더군다나 안동이라는 도시에서 이야기 할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기회는 75억 개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옆에 사람들이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옆 사람과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손만 잡지 제발 흔들지 좀 마세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도
아니 이 앞뒤 수업에 흔드는 걸 가르치나요? 손만 잡아보세요. 손 잡으셨어요? 손 잡으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네, 옆 사람 보면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동네 오면 꼭 전화해줘요.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커피도 사고 신랑도 빌려줄게.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나가면서 그래요. 이야기 할머니가 하니까 무슨 행복 충전소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신랑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진짜 빌려줄 거냐고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내 하나의 피해로 좀 그만합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피해를 입히려고 신랑을 빌려줘요? 내가 혼자 감하고 나가야지. 그러니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여성들은 정말 위대하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5월 8일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8일 5월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아니 아파트에 있는데 소장님이 스피커를 잘 안 하는데 스피커로 갑자기 쉬고 가신데 죄송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주위에 좀 어려운 어르신들 계시면 저희 아파트에서 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서 혹시나도 아나바다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밖에 쓰고 밖에 쓰고 다시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집에 혹시나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이때 웃음이 있는 사람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에요. 이 운동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벌써 웃고 박수를 치는 사람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대한민국 여성이 아름답다는 것을 늘 느끼지만 그 마이크가 딱 끝나기도 무섭게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람이 많이 타요. 한번 타면 10명씩 타고 안 맞는데 아파트인데 우리 집 복도식이라서 많이 타야 되는데 복도식인데 10명 타야 되는데 줄을 두 줄 서가지고 전부 집에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전부 남편 손을 잡고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당에 남자들이 모두 무릎 따라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님이 화가 그렇게 났어요. 이거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랑을 빌려주는 건 못 쓰는 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애달아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는데 제발 예능을 예능으로 받아야 되지 다큐멘터리로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면은요 이런 분들 계세요. 웃을 거 다 웃고 박수 칠 거 다 박수 치고 넘길 거 다 넘기고 다 끝나고 나가면서 그러다 어머 저 교수란 새끼가 저런 이야기 나오려나 그런 이야기 하기 없게요. 네. 합의됐어요? 네. 내가 어떤 이야기라도 내가 다 알아서 걸러서 들었게 합의된 거예요? 네. 박수 세고 시작! 합의된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인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누가 돈 쓸 때 옆에서 돈 같이 세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뭐냐면 누가 먹을 때 빤히 쳐다보는 인간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앞에서 뭘 먹고 있으면 박수를 쳐야 돼. 빤히 쳐다보는 인간. 옆 사람과 손 한번 잡을게요. 잡습니다. 자,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행운입니다.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손 잡으니까 좋죠? 네. 그런 게 있답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을 때
가장 멀리 기운을 올리는 사람이 그 기운이 자기한테 온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맞잡은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늘 향해서 좋습니다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손을 잡는 의미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손만 잡고 있으면 내가 만세를 부를 힘이 없어도 잡고만 있으면 만세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15기 여러분들의 원우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좋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손을 딱 내리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저녁 먹는데 갑자기 소리가 지르면 놀랄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딱 내리세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15기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강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한 곡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박수 감사! 대한민국에 PPT를 한 장도 안 쓰고 이렇게 100분 동안 웃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한번 지켜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팀이 딱 나눠지는 게 있다. 요렇게 해서 이쪽은 제가 사랑반이라고 할게요. 무슨 반요? 사랑반. 사랑반 화이팅! 여기는 좀 숫자를 줬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여기는 행복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반? 행복반. 행복반 화이팅! 화이팅! 숫자가 적어도 목소리가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는 하나, 둘 하면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영어도 알아요. 자, 제가 알려줄 줄 알아도 영어를 안 되는데. 이게 또 한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사랑반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삼촌. 삼촌하면 숙모. 여기 한번 보세요. 삼촌. 숙모. AB. CD. 하늘촌. 나비. 한자까지 합니다. 한자까지. 어머,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뭐 셈도 빨라요. 2가 니는 4, 2가 니는 4 더하기 4는 이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4 더하기 4는 8 더하기 8은 16 곱하기 16은 16 곱하기 16은 256. 보세요 여기를. 16 곱하기 16은 256. 오리 참새 전국. 다 아는 거잖아요. 여기 그것도 똑같은 거니까 전국.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사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에 많이 사죠? 여러분들 제발 아파트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평생을 살면서 평수를 높이면 뭐예요? 내가 5억 그러면 옆집은 10억 그럽니다. 그러니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거죠. 왜 지구라는 별에 와가지고요, 왜 평생을 여행 경비를 모으는데 허비하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뭐예요? 집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40평 50평 아파트 가면 딱 기분 좋을 때 친구들 와가지고 야 집 좋다 이 소리 한번 듣는 거 말고는 없잖아. 그거 없어요. 그런데 왜 아파트에 목숨을 거냐고. 아파트가 가장 행복한 공간을 말씀드릴게요. 공간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에 가면 아파트가 가장 행복한 평수는 25평. 25평이 가장 행복한 평수를 왜 그냥 했는 게 아니라 25평은 27평, 32평이 나오는데 집평수가 그러면 지금 이게 행복한 지수예요. 그 다음은 13평이 더 행복한데 자, 왜 그러냐면 32평 아파트는요 들어가면요 거실 있고 큰 방 있고 작은 방 있고 또 더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공간이 흐르는 숨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어놨대요. 그런데 지금 40평, 50평 되는 아파트는 뭐예요? 방, 화장실, 방,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족끼리도 전화해야지 밥 먹는다고. 그래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다 나가고 여러분들 며느리하고 같이 갈 사람 없잖아요. 누가 그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요? 신랑도 집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평수 넓으면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왜? 이제 사람도 안 옵니다. 옛날에는 집들이나 했지만 지금 집들이 안 하잖아요. 청소하기만 힘들어. 그러니 23평이면 더 좋고 그래도 그냥 팔기가 좀 가지고가 많은 분들 있으면 25평도 하는데 왜 딱 좋냐면 일단 큰 방은 여러분들 차지. 문 앞에 방은 남편. 왜? 저기 들어오나 도둑이 들어오면 지켜야 되니까 문 앞에. 이놈 지켜야지. 그리고 방이 하나 작은 방 있잖아요. 작은 방 있죠? 거기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5월 20일 부부끼리 만나는 날이 거기야. 왜 가장 작은 방을 택하느냐? 서로 피할 공간이 없어야지 뭐가 되지. 이게 공간이 큰 방처럼 공간이 넓으면 간다니까. 피할 공간이 없어. 그런데 더 행복한 평수는 13평 죽이는 거예요. 13평은 죽이는 거야. 방이 두 칸밖에 없어. 두 칸밖에 없어. 큰 방은 내 사실 공간방은 남편. 그리고 남편이 쏙 썩이면 문을 박살내버려. 갈 데가 없어 이게. 그러면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여기 잡아놔서 빈다고. 그러면 못 이기는 체 하면 침대에서 밑에 내려보면서 바다에 그냥 이게 자라 이러면 안 잔다고. 그런데 살이 부대껴야 여러분들 건강하대. 부대껴야 싫어도 여러분들 왜 개새끼는 샤워시키면서 남편은 샤워 안 시켜줘요? 아니 정말 신기한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개새끼다 생각하세요 이거를. 아니 강아지는 똥을 누면 어머 이쁘다 햇빛 똥 먹다 어머 햇빛 밥 먹고 햇빛 너무 잘 먹는다. 가다가 화장실에 아무데나 찍가지 어머 햇빛 그렇게 행복하게 이쁜 목소리로 하면서 신랑이 어쩌다가 변기 뚜껑을 안 열고 몰고 인간아 네가 인간이야. 그러니 남편은 개새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훨씬 예뻐 보인다고 냄새나면 씻겨. 밥 잘 먹으면 어머 우리 햇빛 밥 잘 먹는구나 이렇게 돈도 벌어오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좋아요. 얼마나 좋아. 왜 신랑을 자꾸 바뀌는 신랑 봤어요. 싫은 소리 하면 나쁜 소리 하면 기운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좀 못하더라도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다가오는 5월 21일 얼마 남았죠? 5월 21일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부부의 날에 뭐 하는 거예요? 부부의 날에 뭐 하는 거예요? 네? 모르세요? 모른대요. 부부의 날 말고. 부부의 날은 뭘 하는 걸까요? 네? 외식하는 날. 집에 거 안 먹고 다른 거 먹는 날. 역시. 야, 그렇지. 그거는 어떻게 된장찌개만 먹어. 나이트 가는 날, 그치? 나이트 가가지고 새로운 거 만나가지고. 야, 여러분들은 정말 역시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모인 이야기 할머니 맞아요. 굉장히 창의적이세요. 야,
일단은 5월 21일은 남의 거 먹는다는 거야. 오다가 골랐네. 5월 20일은 부부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부부지간에 어지간히 안 하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날이에요. 야, 이거를 국가에서 정해놓은 날은 세계적으로 나라 없어요. 야, 국가에서 그런데 부부의 날은 되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5월 21일 날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신고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소리가 안 나는데 5월 20일 갑자기 안 듣던 무슨 이렇게 소리가 나면 신음소리 비슷한 게 나면 신고하시면 안 된다고. 그 부부는 부부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어머 뭐 경찰서 쪽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평소에 안 나던 소리가 나요. 그날은 전화해서도 안 되고 찾아가서도 안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올해도 그럴 거예요. 작년 5월 21일 날 무지하게 바빴어요. 부부의 날인데 부부가 둘이 아니고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부부 대합법 이런 게 강의가 진짜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것은 단체에서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도 부부가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강의를 좀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스케줄이 안 됩니다 하고는 저는 오후 스케줄 안 잡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이제 와인을 한 2병 사가지고 애들이 크잖아요. 한 병 가지고 부족해 애들 때문에 2병 사가지고 이렇게 와인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먹는데 아이들이 술이 세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약간 불면증이 있으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불면증이 있는데 다음날 스케줄이 있으면 제가 잠을 못 자면 괜히 다음날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우울증 정도는 아닌데 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잠을 못 자는 게 수면제를 약간 처방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늘 받는 데 있죠. 정성스럽게 봐가지고 우리 딸한테 드렸어요. 약발이 좋아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가 푹 소리치더라고. 어차피 그건 죽인 건 아니니까. 둘째도 아우 아빠나 들어가 잘래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드디어 우리는 5월 21일 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땀을 삐질 흘리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6년 만이니까 10년 많습니다. 여기 왜 웃어요 지금? 여기 10년 이상 된 분들 많아요. 있으면 뭐예요? 그냥 존재할 뿐이지 걔가. 6년 됐어 6년. 그래가지고는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땀을 삐질 최선을 다하니까 아내가 감동 먹었나 봐. 한마디 하더라고. 자기야 천장에 도배 새로 해야 되겠다. 거기서 왜 도배가 나와? 좀 못해도 잘한다고 그죠? 또 그런 분들 계시다. 어떤 분들은 그런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내분이 무슨 뭐 오토바이 파통을 삼아 먹었는데 좋다. 어쩌다 남편이 와가지고 좀 용기 내가 술 한잔 먹고 들어가지고 여보 우리 오래간만에 뽀뽀나 한번 할까?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이 자기야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다큐멘터리로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애들을 교육시키잖아. 교육.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그때는 뭐냐 여러분들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살아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야 우리 오래간만에 뽀뽀 한번 할까? 이런 이야기 하면 용기 있게 던졌잖아. 던지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복식호흡 비성두성이라 그러거든요. 뭐 새 3콤보로 하시면 돼요. 3콤보로 이렇게만 해도 된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따라합니다. 연습만 해. 따라합니다. 연습만 해. 살 길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나면 표현이 좋아야 돼요. 표현이 좋아야 되거든. 그렇다고 유치원생이나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를 표현해 줘야 돼. 간단합니다. 이게 복식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콧 발음 잘 써야 돼요.
콧바람 쓰는 남들 다 오빠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 따라합니다. 연습만 해. 살 길이다. 매일 딱좀 따라합니다. 하나 둘 시작.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여기 1분단, 여기 2분단, 여기 통으로 묶어서 3분단, 4분단. 자, 여기 1분단, 저 거기 중간까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기 1분단이에요, 1분단. 자, 1분단, 1분단 화이팅! 2분단 한번 보세요, 자신감. 잘해줘요? 이럴 때 도와줘야지. 이럴 때. 자, 2분단 화이팅! 이렇게! 3분단. 자, 3분단 화이팅! 오, 좋습니다. 4분단에 이걸 적어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휴. 자, 4분단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그러면 4분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연습만 사입니다. 할 수 있겠죠? 느낌을 달아서. 자, 하나, 둘, 시작! 아니, 똥 내려오면 나갔다 오세요. 이 분단에 여기 3분단 화이팅! 좋았습니다. 하나, 둘, 시작! 아니, 감정이 1도 안 들어가서, 감정이 들어가야지. 2분단 보세요. 여기는 무슨 완벽하게 완전히 살아있으면서 야, 나는 오기만 해라. 나는 사랑을 다시 할 거다.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이야기했는데 못하면 쪽 닦아요. 자, 2분단 화이팅! 난 앞에 사람은 안 건드려요. 힘들어. 왜냐면 앞에 앉은 것도 불안한데. 그러니까. 아니, 앞에 우리 선생님 보세요. 내가 시키자. 상하이, 콘스트였어. 하나, 둘, 시작! 됐어! 자, 1분단! 자, 1분단 화이팅! 자, 1분단은 시간 관계상 없는 걸로 할게요. 준비가 됐는데, 얘는 1분단은 먼저 봐도 되게 똑똑하게 보여요, 지금. 안 해도. 자, 1분단 봤죠? 자, 1분단 화이팅! 자, 1분단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닌자가 보기.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그렇죠. 여기는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황제를 표현합니다.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황제를 창제하신 나라 말씀이 서로 달라 궁극에 달하니 이순신 장군 나의 죽음을 주되게 하지 마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요 외병한테 화살을 딱 맞았어요. 이건 아시죠? 외병한테 화살을 딱 맞아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뭘까요? 무슨 아이고 아파 이랬다고. 아파 죽겠는데 나의 죽음을 무슨 아이야, 천만이 아이야. 그러면 우리 2분단은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2분단은 그냥 봐도 똑똑하잖아. 완벽하게.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물어보면 요게 맞출 때 1, 3, 4 여기 하면 요게 맞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첫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들어오는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런 거야. 언니야, 어머, 언니 살쪘다 이러면 그 주둥이를 살찌고 싶잖아 우리는. 맞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제 후배를 15년 만에 봤어요. 근데 걔는 늙지를 않아. 정말 신기한 게 15년 전에도 머리가 다 까지고 60세처럼 보였는데 맨 그대로 애가 변함이 없어. 아버지하고 차이가 없는 거야. 차이가 없어. 그래요. 15년 있다가 비서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만났는데 딱 보니까 걔 아버지인가 걔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기도 나를 보니까 잘 모르겠고 나도 맞기는 맞아 느낌이. 오랜만에 보니까 걔는 조사장이거든. 내보다 2년 후배다. 15년이면 참 형도 많이 못 했는데 나를 딱 보더니 형 맞죠 형 상국이 형 맞죠? 그래 조사장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야 그 친구가 정말 바른 생활 친구예요. 어머 형도 세월을 못 비켜나가 봐. 얼굴이 많이 내려앉아 때리더라. 애가 얼마나 정직하지. 아니 세월을 못 비키고 간대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내 주먹을 못 비키고 갈 것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다고 맞잖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다 보니까 경기가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아유, 내가 이 강의를 마치고 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가면서 가시면서 뭐 드세요 가면서 봉다리 검은 봉다리를 들고 줬어요. 선생님이 조청이 줬어요. 그러니까 난 기분이 너무 좋잖아. 예를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 난 강의 언제 봤다고 이런 거 챙겨주나 하면서 앞에도 못 두고 차에 가서 뜯으니까 그 안에 과일 껍질 뭐 쓰레기 가득 들었어.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이 쓰레기 버리기 힘드니까 내보고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러죠? 다음날 거래하고 2년 봐라, 죽이는 봐라 이거. 또 다음날 또 열어요. 내가 용서하나 봐라. 가득 썩은 쓰레기를 다음날 또 열어. 3년을 열어. 그러면 누가 힘들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가 힘들어요? 버리세요. 버려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는데 쇼핑센터 갔는데 주차장이 1층, 2층, 3층, 4층까지 갔어요. 쇼핑을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주차장에 나오다 보면 병목이라고 이제 마주칩니다. 이렇게. 차들이 주차장에 나오다 보면 차 안에 들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저는 3층에 내려오는데 2층에 차가 막 들어왔어. 그러면은 뭐냐? 내 앞쪽에 차가 있는데 내가 좀 이쪽으로 뺐어요. 뭐라고 했냐면 찐초보. 당황하면 후진할 수 있어요. 이랬어 놨더라고. 그래서 뒤에 초보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차가 쑥 들어갔어요. 라인에 따라서. 그러면 그 다음에 2층에 그 차가 쑥 들어가죠. 그 다음 누가 들어갈 차예요? 제 차례 아니에요. 뭐 무언의 약속이잖아. 무언의 약속이잖아. 내 차를 앞차 보냈고 옆 차가 들어왔고 내 차 들어가고 뒷차가 들어가잖아. 무언의 약속이거든. 그거는 서로 예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차 들어가서 그 뒤로 딱 바꿔가지고 슬쩍 내려가는데 차가 갑자기 쬐까만 차 썬팅을 진하게 한 차가 뭐야? 쏙 들어오는 거야. 원래 저는 운전을 좀 이렇게 방어운전하는 스타일이라서 운전을 빨리 안 가요. 그러니까 가는데 차가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크락션이 땅 이렇게 왜 놀래가지고 내가 누르려고 찡 아니고 땅 이렇게 눌렀어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땅 눌렀어요. 그러면 땅 눌렀으면 자기가 그냥 들어가면 가면 되잖아요. 오 차에서 옛날에 어렵게 살았나봐 얘가. 차는 좋은데 도화지가 없는데 전부 팔뚝에 도화지 그림이 막 용그림이 막 그려져 가 있고 막 여기다가 막 보상에 매는 돔줄을 막 검은색으로 막 매고 있고 막 다리 밑에도 여기 용 2마리 왔다 갔다 하고 저기 2마리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내리는 거야. 그런 저는 살며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장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주는 줄 알아요? 10대 막 주는 거야 막. 나 저녁 먹으러 가야 돼. 하도 욕을 많이 하면 배가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정도 화를 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가만히 반응 없다고 온다 또 내한테. 반응 없으면 또 와. 가만히 있었거든 나는요. 옆에 마누라 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디는 창문을 내리라 하더라고. 창문을 내리라 그러니까 창문을 요만큼 내렸어요. 그러니까 걔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 18새끼야 이러더라고. 여러분, 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아직도 내가 18새끼라고 하지. 10을 할 수 있는 새끼라고. 이거 욕이 아니지 이거는. 다 비아그라 먹는데 나는 아직도 할 수 있잖아.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 18 이러길래 욕 안 해. 그 사람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지를 덧쳤나봐. 덧쳤는데 그 다음 진짜 개새끼 나오는데? 야, 이 개! 뭐 나오는 거야. 나도 개처럼 사랑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창문을 딱 내리자기죠. 당신은 저희에게 많이들 줬지만 저는 받을 생각이 없네요. 이래버렸어. 어떡할 거야? 배가 나한테 욕을 줬지만 나는 받을 생각이 없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면 상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빨리 버려. 그리고 과거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과거의 걱정이 왜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건데. 여러분들 혹시나 집에 가가지고요 19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을 만나면 빙고라고 외치세요. 1998년도 500원짜리 동전.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19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마트에 가라 시장에 가면 화폐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화폐 가치 같아요. 그런데 1998년도 동전은요 수집가들이 200만원에서 상태에 따라서 300만원에 삽니다. 왜? 500원짜리 마트에 가나 전통시장에 가나 500원짜리 동전 가치는 같은데 왜 수집가들은 그것을 무려 몇백 배를 주고 무려 200만원, 300만원을 주고 사느냐? 이것은 IMF가 너희들 통화량 조절해라. 많이 찍지 마라. 이래서 안 찍을 수는 없으니 1998년도에 3,000개만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 통화량이 적으니까 뭐가요? 피기에서 희소성에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1982년도 100원짜리 동전을 만나면 빙고라고 하세요. 1982년도 그것은 수집가들이 800만원에 삽니다. 왜? 적동과 황동이 같이 나왔는데 숫자가 엄청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수집가들이 상태에 따라서 무려 몇 천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100원짜리가. 그런데 10원짜리 중에 1969년도에 나온 동전은 지금 10원짜리 동전이 수집가들이 80만원 정도에 삽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사람, 세상을 빛낼 사람이 태어났다고 기념주화로 만들었거든요. 누가 태어났을까요?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 1969년 10원짜리 8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불화 아니에요. 이거는 왜? 희귀성의 논리 때문에 그래요. 많이 얻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많이 얻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1970년도에 나왔던 1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게 어떤 동전이냐? 동전 뒤쪽에 보면 양각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왔죠. 10원짜리가 탑이고 그런데 반은 양각으로 나오고 반은 음각으로 불량품이 나왔어요. 불량품이 유통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희귀성의 논리 때문에 유통이 되버린 게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수천만 원 수억을 줘도 안 준대요. 동전이 10원짜리도 무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 전 세계 75억 개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냐고요. 여러분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더군다나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이렇게 수업하면서 미래의 꿈들을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인간들의 3배 이상은 값어치가 더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도 이제 강연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앵콜이 나와가지고 떠들다갖고 여러분 앵콜이 없어서 이만 맞고 가려고. 뭘딴것 같잖아요. 여성분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2028년도가 되면요, 여자분들의 기대 수명은 7턴 좋던 88세를 넘겨야 됩니다. 7턴 좋던 간에 기대 수명이 그래요. 남자들은 83.8세, 자, 또 점으로 나가야 돼요. 84세에 못 미쳐요. 그러니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무려 4년에 4.2년을 더 살아요. 왜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4.2년을 더 사냐고? 왜? 네? 아니, 대답하세요. 뭐, 잘 웃어서 또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한다면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또 사회성이 좋아서 뒤쪽에서 아무런 말을 할지 알까도 아주 예쁜 선생님께서 드디어 입을 뗐다는 것은 뭐냐? 이제 여기에서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살까? 연구를 해보니 제가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했던 답이 나왔어요. 왜 여성이 남성들보다 오래 사느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굉장히 독합니다. 많이 독해요. 제가 이게 눈 밑에 주름이 좀 쳐져가지고요, 1월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땡겨 올리는 지방 수술, 지방 재배치. 그래서 여기서 지방 재배치하는 것을 또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고기는 좀 볼륨이 생기고 여기는 깼어요. 잘했죠? 아니, 볼륨을 키우면 뭐하나 얘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 여기 수술을 했어요. 좀 주름이 생겨서 수술하러 갔는데 그 병원에 이제 저 선배예요. 성형 의사가 코성형외과라고. 근데 저거 이제 스케줄이 서로 안 맞으니까 몇 번 수술을 시도하다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스케줄 잡고 이제 견적을 빼러 갔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 선배가 우리 간호사들한테 너무 이야기 잘 나가지고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책도 쓰시고 콘서트도 하시고 뭐막 독립 중에서 정말 타고 잘 나가는 뭐 그런 교수다 막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얘들이 유튜브를 검색했는지, 여러분들 제 유튜브가 이상국 TV예요. 가입하세요. 무료예요, 무료. 네. 그러니까 이야기 오늘 들어가니까 어머 선생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TV에서도 보고요. 선생님 저희 병원에 오셔서 우리 엄마가 되게 팬이에요. 선생님 강의 들었대요. 선생님 나 영광이다. 사진 막 주고보고 애들이 기분이 좋아 나쁘진 않더라고. 그래 봐주니까. 그리고 드디어 수술 날짜를 갔는데 오전 일찍 공복에 밥도 먹지 말고 오라 그러더라. 물도 마시지 말고 갔어요. 그래서 수술은 9시부터 하는데 11시 반 되면 마친대요. 2시간 반. 이게 마취 시간이 있어요. 실제 수술 시간은 그렇게 안 걸리나 봐요. 마취하고 깨는 시간. 어차피 여기는 하니까 전신 마취나요. 네, 여기는 전신 마취. 여기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전신 마취니까 2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오후에 스케줄 잡지 마라. 좀 쉬었다 가야 된다고.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기 수술이 이제, 그 찌르다 하는데, 수술이 끝나기 30분 전에 마취가 깼어요, 내가. 여기 덜 꾸몄는데. 여기 지금도 보시나요? 덜 깨냈는데 마취가 깼어요.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눈을 살짝 떴어요. 그래, 간호사들이 저를 보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미소를 지면서 선생님 정말 잘 나왔다 뭐 이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차마 아프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발끝에 힘을 딱 주고 이빨을 빡빡 씹으면서 표시다 내면서 이러고 했어요. 꿈했어요. 그리고 절대 나는 다음부터 수술을 안 할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따끔따끔하고. 그런데 저는 수술 한 번 하고 그랬는데 여성분들은 땡기고 늘리고 찍고 땡기고 턱 깎고 늘리고 이거를 수시로 한다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수시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출산하셨잖아요. 저 결혼할 때 둘째 볼 때 그때 유행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같이 들어가 손잡아주는 거. 그 한때가 유행했어요. 그래 들어가서 손잡아주는 거.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아내가 저보고 자기 걱정하지 마. 걱정은 내가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는 1시간 동안 터는데 괜찮아요. 2시간쯤 되니까 손을 놓더니 내가 너무 힘들어할까 싶어서 손을 놓더니 대가리가 시작하더라고요. 대가리 자꾸 흔들기 시작해요. 병수그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6시간 틀었는데 애가 안 나와. 이게 의사 선생님이 머리가 너무 크대. 못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를 약간 절개를 해야 되는데 절개를 하는데 근데 절개를 하는 선생님이 절개를 하는데 아내는 오케이 무조건 하라고 그래. 6시간 돌아다니 심실이 몇 달이 나래가지고 제정신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갑자기 부르는데 옛날에 자기 애인 이름 막 부르고 이러더라고. 그래도 어떡해 뭐. 내가 녹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그래서 내가 편하게 태어났는데 어찌 보니까 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 날 닮으면 유전 개를 닮았으면 한경인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니까 절개를 조금 하재요. 그럼 절개를 어떻게 하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았네. 네. 이 고통이 너무 크다. 지금 그 얘기가 막 되게 이게 느낌이 없대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느낌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절개를 하더라고. 그냥 절개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신이 곳곳에 못 내려오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름으로 각 내려보는 게 바로 여러분들 엄마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여기까지 들어가겠더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주 유명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저보고 그래요. 야 이놈 새끼야. 출산의 고통은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 정도로 고통에서도 감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홀로도 독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복수할 때 읽어도 여러분들은 평생 배우고 익힌다고. 왜? 주부대학을 가고 이런 공부할 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옷을 입어서 웃어 먹고 수영장도 가고 친구와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오면 여기 동아대 절개짜리가 웃는다고. 여기 남자들을 150명을 모아놓고 제가 100분 동안 떠들잖아요. 안 웃어요 인간들. 그리고 갈 데도 없으면서 빨리 나가기로 그래. 갈 데가 어디 있어 여기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그게 최대한의 칭찬이에요. 야 저 새끼 좀 잘하네. 이게 그게 최대한의 표현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평생 자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게 복수할 때 독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배우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마무리하고 가야지.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지상에서 누군가를 살다 보면 앞으로 한 50년을 더 살다가 60년도 살겠습니다. 관상이 그런데 100년. 100년은 조금 무리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관상으로 봐서 50에서 60 사이인데. 여러분들 좀 욕심내지 말아요. 100년 보세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다른 이게 하트잖아. 난 사랑 없이 못 살아. 누가 내려와요? 데려가려고. 우리는 누가 내려와요? 저승사자가 갓을 쓰고 내려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저승사자가 안동에 살면 저승사 안동에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농사 짓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야기 할머니 한다고 서울 있는 분이 안동 가 있고 안동 있는 분이 평택 가 있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해외 가 있고 제주도 가 있고 못 찾아 얘를. 너무 많이 되기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냐 어쩔 수 없이 뭐냐 찾기는 찾아야 되니까 세계적으로 신분증이 공통되는 신분증이 뭐예요? 여권이잖아. 여권을 들고 와가지고 대조를 하면 그 얼굴이 안 나와요. 여권 사진을 대조해 봤을 때 그걸 나오는 건 어디 있어 이게? 여권 사진을
제주도 하면 그 얼굴이 아니야. 화장하고 분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해가지고 못 찾아.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언제 와요? 밤에. 화장을 지우고 나면 그때 와서 데려가려고 그러면 얘들이 또 얼굴에다 팩을 붙여놔가지고 못 찾아.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승사자가 3D 업종이야. 얘들이 그런 걸 죽어. 여러분들 이제만 가세요 제발. 그래서 여성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자기를 가꾼다는 이야기예요. 가꾼다는 것은 설렘이에요. 설렘이 있다는 것은 내 몸속에서 뭔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가꾸니까 그렇지. 이 수컷들은 안 가꾸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몸빵 그대로 있으니까 여권사진을 내려기도 전에 찾아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단 말이에요. 가꾼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가꾼다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도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린 말 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가꾸는데 왜? 얘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직 더 해라. 왜? 왜 한 남자하고 사니? 다른 놈 살아봐야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른 놈 살아 재미없거든. 인간은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제발 내 신랑은 딴 놈 줄라 하지 마세요. 또 다른 피해자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래 살고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논문을 좀 얻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 가장 많은데요. 의과대학이 발달하려고 그러면 전쟁이 된 나라들이 의과대학이 발달합니다. 왜냐? 생체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굉장히 이 계통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사람이 그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영국이 되게 빨라요. 빨라서 영국 애들은 마스크하고 가장 먼저 풀어낸 영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옥스퍼드 대학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근데 우리가 교류가 안 되는 이유는 미국과 교류되는데 미국과 영국이 똑같은 약이라면 우리는 미국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국이 나와도 영국을 못 사요. 미국이 살 때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뭐라고 팔아먹으니까 서로서로 교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국의 의과대학에서 굉장히 빠릅니다. 왜? 전쟁을 한다다 보니까 생체공학이 굉장히 발달한다. 얘들이 연구했는데 무려 박사들이 18명이 모여가지고 12년 동안 장기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야, 코로나 바로 전에 발표가 났는데 얘도 벌써 논문 났네. 딱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들 혹시 손자나 손녀 아니면 조카들이나 여기에 손자 손녀는 엄들과 조카들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손자 손녀 있나요? 네. 있어요? 네. 대체 시집을 몇 살때 간 거예요? 언뜻 봐도 빠져보고 아니 40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손자 손녀 3살 4살 우리 내 손자 손녀 아니더라도 3살 4살 5살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냐 이야기 할머니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서 그렇잖아요. 얘들 얼마나 예뻐요. 가서 딱 그거 빵 할머니 빵 얘들 보고 똥 이러면 똥에도 걔들 웃어. 얘들은 뭐 이야기가 툭툭 던지면 까르르 이러니까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4세 5세 애들은 하루에 400분 내지 500분 웃어요. 하루에 그걸 웃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하고 100분 정도 했는데요. 90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원래 여기서 1000번 정도 웃었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1000번 정도 웃었어요. 왜냐하면 한 3초에 한 터지니까. 근데 남자들 40대 50대 얼마 전에 가서 공무원을 뭐 하는 거 100분 동안 가는데 딱 4번 웃더라고. 4번. 4번 웃더라고. 40대 50대 60대 남자들 하루에 4번 5번 안 웃어. 3살 4살 5살 하루에 400분 500분 웃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성분들이 훨씬 잘 웃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러면 많이 웃어야 돼요. 웃으면 뭐가 나와요? 웃으면 요실금이 나와요. 금방 알아요. 그리고 웃으면 치매 예방에 좋아. 치매 예방에 좋아. 여러분들 혹시 이거 의학계에서 말하자는 그런 말씀드리고 혹시 남편분들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태우신 분 있어? 치매가 다 안 좋은데요. 담배 하나는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의학계에서 말 안 해요.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 죽어요.
우리가 이 인간을 빨리 보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피우라 그거 나오겠죠 새가 피어 새가 담배 막 사다 줘 빨리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아니 가해자가 아니에요. 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웃고 사는 게 어떤 거냐? 자 웃으면 뭐 사주가 뭐 팔자가 어떻게 된다? 사주 팔자 펴지죠? 웃으면 누군가의 사랑이 나한테 담겨옵니다. 아시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심장 걸리고 웃어야 돼요? 꼭 웃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도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자 행복충전 준비하면 우리 한번 웃고 마무리합시다. 괜찮죠? 자, 행복충전 준비 아자! 행복충전 준비! 한번 신나게 웃을 수 있겠어요? 네! 자 한번 신나게 박수 치면서 웃을게요. 행복충전 출발! 아 스톱 아니 여기 웃는 방법을 몰라요. 박수 치면서 신나게 웃으면 되는데 눈치 봐요. O형 B형 A형 자 행복충전 준비 아자 내가 모르겠어. 야 이거 뭐야 어디서 배웠대 어디서 야 우리 선배가 야 이거 야 남편이 맨날 야로 하니 알겠습니다. 행복충전 이렇게 아자 아끼는 자신을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가지고 아자 자 행복충전 준비 선생님 울지 마라 이거 뭐예요. 저는 마이크 나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어요. 신나게 한번 박수 칠게 괜찮죠? 네. 자 행복충전 출발! 아줌마라고 부르지 마라. 아직은 꽂히고 싶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깊은 밤 빗소리에 가슴 뛰는 여인이고 싶다. 뒷두람이 찾아드는 밤이면 시지방근을 들고 잊혀진 옛사랑의 추억을 기억하고 싶다. 때로는 소주 한 잔에 취해 비틀거리지만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가슴 뛰는 여인이고 싶다. 아줌마라고 부르지 마라. 사랑하고 싶은 여인이라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할머니지 여러분들은 할머니는 아니에요. 이야기 컨셉이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행복충전 콘텐츠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서 할머니라고 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는 건 뭐냐? 그들에게 늘 희망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서 생각하고 합니다. 맞죠?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강의 들을만 해요? 네.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 다 밀어놔 보세요. 선생님 고생하시는 박수 한번 드리고. 너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을 늘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하고
물러날 텐데 그런 분들 계세요. 인생을 크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 건강하고 싶은 사람,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인사하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이라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로 앉아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고맙습니다.